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과학적 관리 이론 이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과학적 관리 이론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미국 경영학이다, 그죠? 미국의 조직 관리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천과 실제를 강조했다, 즉 드러나는 성과를 강조했다, 그죠? 그래서 노동자에게는 높은 임금, 자본가의 높은 이윤, 그죠? 그래서 이 테일러는 태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죠? 태업은 일을 안 하고 농땡이를 부리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체계적 태업이 있고 자연적 태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체계적인 태업을 개선시키려고 했다, 그죠? 그것이 뭐냐? 과학적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다, 그죠? 과학적인 관리 기법이 들어갔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과학 관리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공정한 과업량, 첫 번째 하루의 공정한 과업량, 두 번째 공고 및 작업 환경의 표준화, 세 번째 과업 성공에 대한 높은 보수, 실패했을 때 낮은 보수, 즉 그 당시에 벌써 인센티브 제도를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드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기획부 제도 신설과 직능별 직장 제도, 그리고 작업 지도표 제도, 차별적 성과급 제도, 이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획부 제도는 뭐냐? 기획 업무와 정신 노동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작업 계획이나 준비에 전념하는 기획부를 설치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현장에 있는 생산 근로자다, 그죠? 그러면 근로자인 제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머리 쓰는 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시킨 대로 그냥 일만 하고 싶지, 거기서 저보고 무슨 아이디어를 내라 그래가지고 또 뭐 보고서 작성해라, 이런 건 저는 싫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공장에 와가지고 나사 쪼아라, 아까 나사 쪼고, 그죠? 자동차 조립해라, 아까 조립하고, 이런 건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페이퍼 작업하고 이런 거 신경 쓰는 건 제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일러는 그런 페이퍼 작업만 하는 기획부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생산적이 있는 사람은 생산에 종사를 해라. 부가적인 그런 페이퍼 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고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하면 안 된다, 그죠? 요게 이제 기획 업무와, 그죠, 노동, 이걸 분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능별 직장 제도. 이때 직장은 우리가 말하는 잡이 아니고 대장이다 보면 돼. 치프, 그죠? 그 직능별로 대장을 두자, 즉 매니지먼트, 그 매니저를 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직장은 생산 현장을 관리하는 직위의 사람입니다. 즉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대장, 그죠? 그래서 만능적 직장 제도였습니다. 과거에는 그 한 명이 지금 이제 생산 부서도 와가지고 감나라 콩나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마케팅 부서에 와가지고도 또 감나라 콩나라 하고 있고, 또 소비자 또 대응팀에 와가지고도 또 감나라 대추나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테일러 그렇게 하면 비효율적이다, 만능의 그런 관리자가 필요 없다. 그래서 생산 부서에서는 생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관리자, 즉 직장이 있어야 된다, 그죠? 대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케팅을 하는 데서는 마케팅을 전담하는 매니저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또 소비자 대응팀에는 또 소비자 대응만 하는 그런 팀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직장 제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할 때는 작업 지도표에 따라 가지고 일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작업 방법에 대한 중요사항을 작업 지도 카드를 작성해라. 그래서 주무크구식으로 구두로 갖고 지시하지 마라. 명확하게 이른바 업무 편람이 있어가지고 그 업무 편람에 따라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카드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업 지도 카드에 의한 과학 관리 및 통제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작업 지도표 제도입니다. 그리고 차별적 성과급을 줘야 된다. 그래서 과업의 성공치 달성을 했다, 그럼 높은 임금을 주고, 그리고 과업을 미달성을 했다, 그럼 낮은 임금을 줘라. 이게 이때 벌써 인간의 심리에 대해 가지고 깊이 이해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 제도를 주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학적 관리 방법을 정말 극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자동차 왕인, 즉 자동차의 대중화 시대를 선도한 헨리 포드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성공적이어 가지고 이걸 이제 포디즘이다 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과학적 관리 방법을 채용을 했는데, 그 중에 헨리 포드는 아이디어를 하나를 더 덧붙입니다. 그게 뭐냐? 그 유명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는 뭐냐?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만든다, 그럼 제가 이동을 합니다. 제가 여기 가가지고 타이어 조립을 하고, 제가 또 저 자동차 가가지고는 내부 인테리어 뭐 그걸 하고, 제가 이동을 합니다. 이게. 근데 이 컨베이어 벨트는 저는 가만히 있고 컨베이어 벨트가 쭉 옵니다. 그럼 저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하는 일만 단순 반복 작업을 계속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유명한 헨리 포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포디즘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포드는 1903년 디트로이트에서 자본금 10만 달러와 노동자 12명으로 포드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1908년 모델 T1을 생산합니다. 근데 이 T1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도입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 대당 조립 시간이 1시간 33분밖에 안 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지금 1908년이니까 그죠? 거진 한 100년 전에 자동차를 만드는데 1시간 반이면 차가 한 대씩 뚝딱뚝딱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량 생산 체제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1908년 모델 T1을 생산하는데 경영의 대표적인 혁신 사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이 포드는 자기는 반숙련이고 미숙련 노동자도 좋다. 이게 왜냐? 자기는 업무의 표준화를 다 잃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조금만 교육을 받으면 바로 현장에 가가지고 적응을 해가지고 숙련된 노동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은 낮고, 왜냐? 반숙련, 미숙련 노동자를 고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은 낮고 높은 생산성을 가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 동종업계가 다른 이제 회사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2,000달러의 자동차 한 대가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사용해가지고 825달러의 자동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현대 자동차에서 자동차가 예를 들면 뭐 4천만 원 하는데 2천만 원의 자동차가 나왔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근데 이걸 더 낮춰가지고 300달러 이하까지도 낮추게 됩니다. 완전 획기적이죠. 그죠? 그 6, 3, 18이니까 거진 한 6분의 1 가격으로 자동차 가격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그 예를 들면 지금 BMW에서 6천만원짜리 차가 있는데 그 현대자동차에 똑같은 성능의 차를 갖다가 1,000만원에 만들어냈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을 했느냐 하니까 단기간 훈련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가격과 생산 현장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분업과 기계 속도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다. 왜냐? 컨베이어 벨트니까. 그리고 단순 반복적인 노동을 요구를 합니다. 이게. 왜냐? 그냥 나사 쪼는 사람은 나사만 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찰리 채플린의 그 모던 타임즈라는 무성 영화가 있습니다. 소리 없는, 그죠? 영화가 있는데, 무성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채플린이 그래서 나사 쪼는 노동자 역할을 나오는데 잠깐 좋으니까 저기 막 속도가 막 빨라져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거기 갖고 뭐 일을 다시 하고, 그 다음 컨베이어 벨트에 들어가가지고 막 빠져나오고 뭐 이래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때 3S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이 있어졌느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 S는 그 스탠다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품의 표준화를 이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S는 스페셜라이제이션입니다. 업무의 전문화를 이루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플입니다. 그죠? 심플리피케이션이니까 제품의 단순화를 이루었다. 이게, 그죠? 부품의 표준화, 업무의 전문화, 제품의 단순화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렇게 3S 정책을 도입해가지고 자동차를 1시간 33분 만에 한 대씩 만들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런 영향이 지금 맥도날드 햄버거 회사에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맥도날드 가면은 거기에 이제 햄버거 패티 굽는 사람 따로 있고, 그죠? 또 예를 들면은 뭐 그 소스 이렇게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맥도날드 회사는 이런 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같은 걸 이제 응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인도의 그 아리빈드 병원의 백내장 수술에도 또 응용이 됩니다. 즉 인도의 아리빈드 병원은 맥도날드 회사를 또 응용해 가지고 백내장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제, 즉 일을 쫙 나누어 가지고 그 침대 그 베드가 있으면 거기에 예를 들면 한 10개 베드가 있습니다. 그럼 동시에 백내장 수술이 막 이루어집니다. 이게. 자, 그래서 미국에서 백내장 수술 비용이 1,800달러였다면 인도는 그런 식으로 일을 나누어 가지고 컨베이어 벨트 비슷하게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더니 백내장 수술한 비용이 인도는 18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죠? 10달러가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대충 하면은 일대 1,000 잡으면 이제 10달러니까 만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만원의 수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인도인을 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이제 과학적 관리 방법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처음에 10kg로 쭉 옵니다. 그럼 제가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사장이다. 그거 보니까, 야, 10kg니까 좀 시간 좀 여유가 있는 것 같네. 20kg로 컨베이어 벨트 속도를 올려라. 라고 합니다. 그럼 20kg도 내려오겠죠. 속도가. 그럼 제가 손을 좀 또 2배를 빠르게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자, 이제 30kg로 옵니다. 그럼 제가 3배를 빠르게 합니다. 근데 40km 하니까 이거는 제 감당을 못 합니다. 그죠?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해가지고 생산성 향상을 이뤘는데 어느 정도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은 없다. 왜냐? 속도를 더 이상 빨리 하면 근로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산성 향상은 이제 이걸로 끝이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누가 나타나냐면 산업 심리학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인간관계를 한번 개선하면, 인간관계를 한번, 즉 근로자들끼리의 관계를 한번 개선하면 높은 생산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얻은 결과였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로는 이런 과학적 관리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 과학적 그 방법, 과학적 관리 방법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가지고 대규모 실험을 했는데 그것이 호선 공장 실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메이어라는 학자가 한 호선 공장 실험이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인간관계 학파의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턴 메이어, 그죠? 인간관계 운동가 산업사회학 창시자다. 그죠? 그 유명한 메이어의 호선공장 실험, 그죠?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이론의 한 분파인데 조직 행동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간관계론, 그죠? 거기에 조직 행동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분파다. 즉 휴먼 릴레이션을 강조한 사람이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이다. 그죠? 니즈 스텝 시어리가 있고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immaturity, 그죠? 머티오티 시어리다. 그래 머티오가 뭐가 성숙하다. 그죠?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다음 또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이 있다. 그죠? 그 모티베이션, 하이진 시어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이 이제 유명한데 그 중에 원조가 누구냐? 인간관계 이론을 주장한 원조는 엘턴 메이어다. 그죠? 인간관계 운동과 산업사회학의 창시자다. 그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 호선 공장 실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휴먼 릴레이션, 인간관계 이론, 즉 과학적 관리는 다음에 오는 이론적, 그죠? 그 학파가 인간관계 학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